국내 확진자는 15명, 접촉자는 683명으로 집계됐고 정상 초기에 전파될 가능성들은 있을 수 있다. 당분간 중국 후베이 이성을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겠습니다. 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중국에서는 사망자가 이미 300명 넘어섰고요. 국내 확진자도 15명에 이르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까지는 우한을 다녀왔거나 혹은 누구에게 옮았는지가 확실한 확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3차, 4차, 5차 계속 간다면 결국은 어디서 누구에게 옮았는지도 알기 어려운 지역사회의 유행 상황, 즉 지역사회 감염으로 가는 건 아닌가, 이 부분이 걱정됩니다. 반드시 그런 대유행 상황으로 가기 전에 이 확산세를 잡아야 할 텐데요. 지금 상황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내고 지금은 차의학전문대학원에 계신 분이세요. 전병률 교수 연결을 해보죠. 전병률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병률입니다. 네. 국내 확진자 15명, 3차 감염이 나왔고요. 또 중국이 아닌 지역에서 들어온 외국인 확진자도 나온 상황. 이 정도 상황이면은 어떤 국면이라고 보세요? 네, 현재 어제까지 총 15명의 확진 환자가 나왔는데 예. 다행히 아직까지는 중국 우한과 관련된 환자들이고 또 그 접촉자들을 완전히 그 통제권 안에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감염원을 알 수 있는 환자들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그것이 지금 유효하다라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만 예. 앞으로 계속해서 중국에서의 이 여행객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미 중국에서 들어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환자인지도 모르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의 환자가, 즉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그런 환자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이제는 대단히 높아졌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일 우려하시는 건 누구에게 옮았는지 모르는 감염자가 나오는 그런 케이스. 네, 그렇습니다. 이미 중국은 그런 상태죠? 이미 중국은 거의 대유행 단계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죠. 중국은 팬데믹 단계. 누구에게 옮았는지 모르는, 마치 우리가 감기 걸릴 때 이거 누구에게 옮았는지 모르고 막 유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중국은 돼 있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21일에서 25일까지 제주를 다녀간 한 중국인이 중국에 돌아간 뒤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우리에게 그렇죠. 통보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케이스들이 더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이런 지금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중국 내에서 우한 지역에서 12월 초에 이미 환자가 발생을 했고 그것이 거의 3주 동안 통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치가 됐거든요. 예. 그 당시에 이미 상당히 많은 수의 그 중국 우한 내 거주자들이 감염이 됐고 한국이 가장 가까운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중국 여행자들이 특히 제주도 경우에는 이제 비자 발급 없이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고 이제 그랬었죠. 지금은 중단을 시켰죠. 예. 네, 그렇죠. 네. 예. 이미 왔다 간 사람들이 걱정된다. 네, 그렇습니다. 최대 고비를 앞으로 얼마나 잡으세요? 글쎄 지금 이미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3차 감염자까지 발생이 됐고 예. 3번에서 5번 그리고 또 5번에서 6번 그 단계에 3차 감염까지 가는 과정에서 접촉자가 또 100여 명 이상이고요. 예. 또 12번 환자가 19일 날 들어왔는데 31일 날 확진받았어요. 10일 동안 여행을 많이 다녔더라고요. 그 사람은. 많이 돌아다녔어요. 예. 이분이 또 한 130여 명 접촉자가 있어요. 중국인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6번 환자가 하루 만에 부인을 감염을 시켰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또 단기간 내에 감염이 된다면은 금주 내에 지역사회 감염 환자가 나올 수 있겠다 하는 이제 그런 우려를 가져봅니다. 결국 이번 주가 고비일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12번 확진자 이제 중국 분인데 사실은 증상이 나타나는데 약을 먹어가면서 강릉으로까지 군포로 부천으로 이렇게 다 활동을 한 걸로 지금 드러났습니다. 접촉자가 100명을 훨씬 뛰어넘는 상황. 이분들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오는 아마 요번 주 정도를 지금 최대 고비로 보고 계신다. 그래서 최근 2주 내에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입국 금지령이 내렸습니다. 단 우리나라 사람인 경우에는 바로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입국시키는 걸로.
이 정도면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가야 된다고 보세요? 물론 이제 뒤늦게나마 호베이성을 중심으로 한 그 외국인들의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는 환영할 만하지만 아직까지 전체 중국 지역에 환자 발생한 그런 비율을 봤을 때 예. 그 후베이성에서 발생한 환자들은 약 한 60% 정도고요. 나머지 뭐 광저우나 정저우나 항저우나 예. 이런 지역에서 또한 40% 정도가 발생을 한다고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40% 그냥 걸러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역시 들어오게 되면 똑같은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예. 어차피 중국 그 여행객들, 외국인들을 입국 통제하는 상황이라면은 적어도 이 40%들도 통제권 안에 담아둬야지 그 이 새로운 환자 유입을 통한 국내의 이런 환자 발생, 즉 증가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병률 교수님 생각하실 때는 이왕 막는 거라면 그냥 중국 전체에 대한 한정된 기간이겠죠. 한정된 기간 동안은 좀 전면 금지가 필요하겠다. 이렇게까지 강력한 주문을 하시는 거예요. 네, 물론 저도 초기 단계에는 여행 제한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이미 뭐 미국이나 일본, 호주, 이태리, 싱가포르 많은 나라들이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또 국민들이 느끼는 그 완전 이 불안감 해소 이런 조치도 청히 좋거든요. 예.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과감한 그 입국 제한 조치가 이제는 필요할 때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필요할 때다. 그러니까 교수님 보시기에는 아무리 국내에서 단속 잘하고 우리가 관리 잘하고 한다고 해도 중국에서 계속해서 하루에 10,000명 이상씩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이 방역 관리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거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보세요. 여러분 네. 중국 인구가 한 13억 되고요. 후베이성에 네. 사는 사람이 5,7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전체 중국 네. 인구의 26분의 1 정도를 지금 막아놓는 셈입니다. 그 정도 비율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명열 교수님은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이제 실무 경험자시니까 네네. 아마 학자들이 미처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좀 보이는 게 있을 겁니다. 지금 네네. 당국 대처를 쭉 보시면서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일단 확진자 접촉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이제 메르스 이후에 법령 정비가 돼서 예. 확진자와의 어떤 접촉자들을 휴대폰이라든지 신용카드라든지 교통카드 사용 등을 통해서 거의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12번 환자 또는 6번 환자처럼 예. 그 밀접 접촉자 또는 무증상시의 이런 환자들을 거르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점들은 있습니다. 또 아쉬운 점은 아직까지도 역학조사관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역학조사관들 수. 네네. 예.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정부 당국이 제대로 확보를 못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점이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질병관리본부장이 컨트롤 타워로서 특히 이제 이런 보건의료 체계적인 면에서 예. 확실하게 이제 이 주도권을 갖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최근에 대통령께서 그런 점을 강조한 점이 있어서 질병관리본부장의 위상이 높아진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질병관리본부가 자기의 어떤 역할을 확보하는데 정부 부처 간에서 좀 우선순위가 좀 떨어지는 건 아닌가 하는 게 그런 우려점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선 질병관리본부장에 해당하는 그 장이 아주 막강한 지휘봉을 잡고 컨트롤을 하죠.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조금 분산이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또 특히 이제 지역의 통제가 예. 지자체의 경우에는 지금 시장 군수 권한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데 좀 어려움은 좀 있는 거고요. 또 특히 일부 지자체장들이 이런 질병관리본부장의 지시에 반하는 또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 통제가 좀 우왕좌왕되는 그런 경향을 일부 보여지고 있는데요. 예. 그런 부분들은 전적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의 통제에 따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구멍이 덜 생기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자, 네네. 그나저나 상황이 갑자기 안 좋아지다 보니까 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그렇게 무서운 질병인가 하는 좀 근본적인 의문을 갖는 분들도 계세요. 네. 우리나라에 입원한 이 확진자들의 경우는 상태가 다 괜찮다고 하고 그런 반면에 네네. 또 중국을 보면 사망자가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게 진짜 네네. 이게 어느 정도나 위험한 병인가 이 부분은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변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치료제가 없고 예. 그리고 또 대중요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 중증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특히 이제 고령자나
또는 고혈압, 당뇨, 암 이런 기저질환자가 있는 환자들이 급속히 상태가 나빠지면서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예. 물론 우리나라 15명의 환자가 연령적으로 보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40대, 50대, 예. 60대 초반 상태고 특히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상태가 양호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환자가 많아지고 예. 또 중증 고령 환자가 발생한다면은 예.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이 관리가 지금 뭐 수가 적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고 있고 중국은 의료 지금 상황이 좀 인프라죠. 떨어집니다. 의료 인프라. 의료 소위 인프라가. 말해서 환자가 그 발생 초기부터 바로 진료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은 열흘 동안 진료도 받지 못하고 방치게 되고 있다가 네. 그제서야 이제 진료를 받는데 예. 이미 그때는 중증으로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망자가 더 많이 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뭐 병 자체를 만만히 볼 건 아니지만 우리처럼 관리가 잘 된다면 아주 무서워할 질병은 아니고 중국에서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사망하는 것은 의료 인프라와도 관련이 있다는 말씀.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죠. 전병일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전 질병관리본부장입니다. 차의학전문대학원 전병률 교수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